안녕하세요. 수상한 아재 미스터 X입니다. 여러분은 무협 장르 좋아하시나요? 최근에는 그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지만 제가 학생이던 90년대까지만 해도 영웅문을 필두로 하는 무협지의 인기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던 장르였던 만큼 국내 만화 시장에도 무협 장르의 작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곤 했었는데 1994년에 연재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연재가 계속되고 있는 국내 무협 만화가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2년만 더 연재라면 30년 동안 연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당시 중딩이었던 저도 어느새 40을 넘겼으니 시간 참 빠르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무협 장르를 지켜온 대한민국 무협의 자존심, 바로 열혈강호입니다. 기나긴 연재 기간 동안 연재 잡지가 사라진다거나 연재 플랫폼이 종이에서 웹으로 바뀌는 등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연재를 중단하지 않고 이제는 거의 최종장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연재 속도가 많이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많은 떡밥들이 회수되면서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연재 30주년이 되는 해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한 작품을 그리면서 연재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느껴지는 작품이라서 연재 속도가 느림에도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열혈강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재 기간이 근 30년에 가깝다 보니 꽤 많은 분들이 중간에 하차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최근에 밝혀진 열혈강호 세계관의 흑막이자 세계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마신과 건마 그리고 신지라는 곳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큼 당연히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소리를 줄여주시고 좋아요와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열혈강호 배경 세계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한비광이 태어나기 약 300년 전쯤 자아신공이라는 마공으로 전 무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어마무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아마신, 천하의 근본 원리를 역행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무공, 자아신공을 구사하는 자아마신은 이 자아신공으로 천하제일 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만 자아신공의 독특한 운공법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시전자가 미쳐버리거나 폐인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마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자아마신은 자아신공으로 전 무림의 통일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마신도 결국 자아신공의 부작용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와 인마에 빠져 무림 통일은커녕 무공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폐인의 몸이 되어버리면서 무림을 떠나 신지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무공을 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자아마신의 무공에 대한 지식과 의지는 무를 통해 도를 추구하는 신지의 사람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신지의 사람들 역시 자아마신이 신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령 근처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신지에는 검종, 도종, 환종, 음종, 창종, 궁종, 형종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파까지 총 8개의 종파가 각각의 자신들의 무의 극의를 추구하고 있는 곳이었으며 이 8개의 종파들은 각각 자신들의 무의 상징과도 같은 보물이자 병기인 기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지의 8개의 종파를 상징하는 8개의 기보, 8대 기보는 각 종파들의 지식과 정신을 물질에 투영해 만든 병기이며 의지와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아마신은 정신을 물질에 투영하는 이 기술을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정신을 다른 육체에 투영해 주아인마에 빠진 육체를 벗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만약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불로불사도 꿈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자아신공의 부작용으로 폐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육체를 벗어나고 싶었던, 다시 한번 무림을 호령하던 절대 고수의 모습을 되찾고 싶었던 자아마신은 8대 기보의 원리를 이용해 자신의 정신을 다른 사람의 육체에 투영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된 자아마신은 과거 자아신공의 부작용으로 폐인이 되었던 경험과 그로 인한 공포, 즉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 무림을 호령하던 시절처럼 자아신공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아마신은 자아신공 이외에 다른 무공을 익히기로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로 여러 육체를 거치며 20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신지 8개 종파의 모든 상승 무공을 터득하며 신지의 최강자가 되어갔지만 훗날 환종의 후계자인 백강이 눈치채기 전까지 신지의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신지에는 거대한 변혁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동안 서로 조화롭게 지내오던 신지의 8개 종파는 어느 종파의 무기가 강한지를 따지기 시작하고 이런 유치한 논란은 창피하게도 극심한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신지의 이런 변혁은 신지를 한 입에 꿀꺽하려는 자아마신의 기획일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익히고 있던 자아신공에 신지 8대 종파의 무공을 모두 익힌 자아마신은 신지에는 더 이상 자신에게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지를 꿀꺽하려고 하지만 신지의 8개 종파의 상호 견제 시스템은 생각보다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신지를 온전히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시스템을 파괴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리셋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종의 수장, 검존의 육체를 빼앗은 자아마신은 계획대로 모든 종파를 제압하고 이런 내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신지의 8대 종파를 검종으로 통합하는 검종일통을 추진하면서 신지의 8대 기부 중 검종의 신물인 마령검을 제외한 다른 7개의 무기들은 폐기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지를 통합한 자아마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무림 정벌까지 나서게 되지만 기세등등한 자아마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포문거리라는 무림의 교수였으며 그의 손에는 신지에서 폐기된 줄 알았던 활용지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활용지보뿐만 아니라 신지에서 폐기된 줄로만 알고 있었던 다른 종파들의 기보, 귀명갑, 추온 오성장, 파천공, 괴명검, 한옥신장, 1월 수룡륜 역시 신지의 무림 정벌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다른 무림의 고수들과 함께 자아마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문거를 필두로 하는 무림 세력에게 퇴폐하게 된 자아마신은 충격에 빠졌으며 중원 무림을 침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림에서는 언제든 신지를 사찰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사찰의 필요 조건이 바로 8대 기보 중 4개 이상을 가지고 신지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지의 침략을 막아낸 이 전쟁으로 인해 8대 기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 전쟁은 8대 기보전이라 불리게 되고 8대 기보 중 절반인 4개 이상의 기보를 모아 신지를 방문할 경우 신지를 사찰할 권한을 가진다는 조약이 바로 포문거래 조약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욕적으로 신지로 쫓겨가게 된 자아마신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검존의 육체를 빼앗으며 검종일통이라는 기조 아래 신지를 지배하지만 새롭게 빼앗은 육체들은 자아신공의 부작용 때문이었는지 하나같이 단명하게 되면서 자아마신을 고민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무림에서 신지라는 존재는 서서히 잊혀지게 되고 신지에서는 다음 지주 후보이자 자아마신의 새로운 육체가 될 후계자가 결정되는데 이 후계자가 바로 흡기공이라는 마공을 사용할 수 있는 한상우인 것이었습니다. 한 차례 실패했음에도 무림정벌이라는 꿈을 놓지 못하고 있던 자아마신은 새롭게 결정된 후계자인 한상우에게 무림으로 나가 현재 무림인들의 실력을 살펴보고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마령검을 한상우에게 하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령검과 함께 무림으로 나온 한상우는 자아마신의 명령대로 마령검을 휘두르며 전무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검마라는 악명을 얻게 되는데 이때 한상우는 들고 있던 마령검의 힘이 올려 사륙을 자행했던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이성을 잃고 폭주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림의 많은 사람들이 한상우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림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검마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무림 정파의 천하오절, 검왕, 도제, 약선, 괴계, 신공은 힘을 합쳐 검마를 함께 공략하기로 하는데 무림을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의 검마였지만 천하오절의 협공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하오절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검왕에게 마령검까지 뺏긴 채로 한상우는 그대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이로써 신지의 8대 기본은 모두 무림에 남겨지게 됩니다. 천하오졸과의 싸움에서 패퇴한 한상우는 신지로 향하는 도중 희연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대로 함께 산속에 은둔해 아들까지 낳고 무림과 신지와의 인연을 끊은 채로 평범한 필부로서의 삶을 선택하지만 검마로 무림인들을 도륙했던 과거의 업보는 한상우의 평범한 행복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검마에게 원한을 가진 무림인들은 산속에 살고 있는 한상우를 찾아냈으며 이들의 습격에 한상우의 부인 희연이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분노한 한상우는 다시 검마의 모습으로 돌아가 모두를 도륙하고 희연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 자신의 아들만큼은 무림과도 신지와도 얽히지 않고 평범하게 예쁜 아내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 아들에게는 무림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라는 당부를 남긴 뒤 자신과 희연은 곰에게 습격당해 죽은 것으로 기억을 조작하고 아이를 무림에 남겨둔 채로 신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지로 돌아온 한상우는 희연을 살리는 조건으로 자아마신에게 순순히 자신의 육체를 넘겨주지만 한상우의 육체를 넘겨받은 자아마신은 희연을 살려주기는커녕 희연을 얼음 속에 넣어둘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상우의 육체를 손에 넣은 자아마신은 각종 무기와 분혼마인 같은 병력까지 만들어 두 번째 무림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아마신에게 육체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지 않고 있었던 한상우의 정신과 의지는 자아마신이 무림을 다시 침공하려 할 때마다 발작을 일으켜 자아마신이 오랜 세월 동안 무림 정벌에 나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상우의 방해로 인해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자아마신은 새로운 육체로의 이전을 계획하는데 문제는 한상우의 특이 체질, 검마로서의 체질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흑기공?
암튼 한상우의 특이 체질이 자아신공의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상우의 특이 체질을 가지고 온전히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육체가 있다면 금상첨화인 상황. 그때 자아마신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오래전부터 한상우를 마음에 품고 있던 천은마녀 갈래였습니다. 자아마신은 한상우의 육체를 이용해 갈래에게 접근해 한상우의 아이를 갖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신지의 소지주의자 검종의 후계자 풍연인 것으로, 풍연은 한상우 다음으로 자아마신이 사용할 육체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중원에 홀로 남겨졌던 건마의 아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탓인지 본능에 충실한 변태로 성장했으며 우연히 산속에서 진기 대결 중인 거만과 천마신군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명인지 우연인지 무림 최고수 2명과 인연을 맺게 된 이 아이가 바로 열혈강호의 주인공 한비광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마신군의 6번째 제자가 되어 활용도를 받게 된 한비광이 무림에서 자취를 감춘 거망을 찾기 위해 여행 중인 거망의 손녀 다마리를 만나게 되면서 열혈강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아마신과 얽힌 한비광 집안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제가 준비한 열혈강호의 배경 세계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가 좀 많이 있나요? 이제는 정말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슬슬 복습들 시작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열혈강호로 다시 보니까 한 가지 놀랍다기보다는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열혈강호도 노력이나 근성보다는 혈통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능충 놈들. 근데 흡기공을 사용할 수 있는 천마신군은 한상우 한비광이랑 무슨 관계인 거지? 설마 이것들 다 포문거래 자손은 아니겠지?